자, 뭐 대학병원 간 진실 공방까지 있는데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범행 동기 등등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당적의 논란입니다. 보수당원 당적을 가입과 탈퇴를 반복했다가 또 최근에는 민주당 당적을 얻었었다라는 얘기죠. 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 아닌데 이상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당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시도가 중단돼야 된다. 이 사람이 어떤 당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글쎄요. 이 당적 논란에 제일 먼저 이 신문 기사가 나온 것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향신문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과거에 보수 정당 당직이었다가 민주당적으로 옮긴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에 따라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당적 그 명부를 압수해서 그걸 확인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당에 이 사람 당원인지 확인해 주세요 하면 네. 그 정당에서는 확인을 못 시켜줘요.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정보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일부 이제 결과가 언론에 슬쩍 흘러나왔죠. 그래서 과거 국민의힘 전신이 새누리당의 그 당원으로 뭐 몇 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 탈당을 했다가 한 2, 3년 뒤에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한 것으로 돼가 있는데, 민주당 입당을 하고 나서 권리당원인지 여부는 그것도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 아마 경찰이 그 나중에 추가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아마 홍익표 대표가 계속해서 이 당적이 뭐 무슨 큰 문제냐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한 사람이 민주당원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백색털이냐 적색털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약 서구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당장 가령 진보 좌파 정당의 그 요인들을 어떤 누군가 공격을 했다면 이 백색 테러 아니냐, 화이트 테러. 네. 쉽게 말하면 우익들이 그 우가 칼 들고 가서 찌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민주당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마 홍익표 그 원내대표로서는 별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 당원이니까. 근데 그걸 또 보고 경향신문에서는 과거에는 보수 당원이었다. 일부러 범행을 위해서 일부러 당적을 민주당을 가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게는 시간적 거리가 너무 멉니다. 네. 예, 그렇게는 4월에 입당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보수 정당에서 떠난 것은 이미 한 3년 넘었거든요. 넘었고 무당적으로 있다가 작년 4월 달에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4월 달에 그렇죠.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아직 1년이 채 안 되는데,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재명 그 대표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추앙을 했으니까 따라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왕관을 푸른 그 왕관 쓰고 뭐 여러 가지 행색을 한 거 보면 한때는 열렬한 지지자 그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된 사람이 왕관을 덮어 쓰고 뭐 팻말을 들고 곳곳의 모습을 드러낸 걸 기억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예, 이번 총선은 200석을 해야 된다 이러고 이런 팻말 들고 왕관 쓰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예,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왕관을 덮어 쓰고 다니니까 그 행색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기억을 하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을 공격한다고는 아무도 상상을 안 했겠죠. 네. 민주당이 당대표 테러 대책위원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위원장에 선임했습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은 명명백백히 밝히고 테러에 좀 이 피의자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일단은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부산에서 예컨대 수술을 하고 부산에서 한 3, 4일 입원해 있다가 서울로 그냥 앰뷸런스를 타고 전운을 했으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헬기를 태워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영남의 표심은 다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게 범인 김모 씨가 그 민주당원이라는 것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을 향해서 그 민주당이 공격을 할 여지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참 이거 민주당은 어떤 의미에서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혐오 정치, 공포 정치를 조장하는 정치권 전체가 좀 자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좀 보지 않고 이 사건 행위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혐오 정치 또 더하기 조롱 정치. 예. 이 여도 야도 서로 간에 조롱을 하잖아요. 혐오 정치 더하기 조롱 정치인데 막말 정치까지 있고요. 그게 그죠? 어디서 나오느냐. 네. 바로 가장 큰 원인은요. 강성 팬덤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성 팬덤은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요새 뭐 쓰지 말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이른바 개딸들로 불리는 그 정말 뭐 개딸에게보다 개 아줌마라 개역의 아줌마라고 해야 되겠죠. 그 젊은 여성들 거의 없으니까 예. 그 이른바 개딸들로 된 이 강성 그 팬덤들 이 팬덤들이 나는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장애가 되어버리고 있다. 네. 이게요. 그 제가 쓴 책 중에 마지막 5부작 중에 마지막 책이 그 잡초와 우상인데 이 우상 증시요. 우상화한다는 거. 이게 바로 팬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 이걸 나는 하루 빨리 측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무에 복귀를 한다면 본인이 가령 이번에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강성 팬덤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